네, 정치 데스크 통해서 정치 현안 짚어보죠. 한국일보 양정대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러다가 이거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자체가 불발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오늘 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또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임시국회 개회하고는 뭐 상임위 활동 자체는 뭐 무방하니까 일단 상임위 관련 상임위는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안 처리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로 이 불발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금도 최대의 걸림돌입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추경안 처리 관련해서 보면 네. 야당이 원래 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세력이니 나름 현재의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서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을 내놓는 건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봐도 사실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 매번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는 건 조금 과한 정도를 넘어서서 좀 이거 진짜로 좀 뭐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게요. 이런 거 뭐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지연을 시켰던 전례가 있었는지 사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그리고 또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이 요구를 추가로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까지는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예.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날 이인영 민주당 총무가 기자회견해서 네네. 그거 절대 안 받는다. 네. 당신들 저 뭐 교환하거나 바터하거나 이거 주고 저거 연계해 가지고 이거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인제는 정쟁과의 전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세게 일단 말은 했어요. 그런데 네. 한국당이 좀 좁니까? 글쎄요. 안 쫄아요? 뭐 앞으로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회동 이후 이게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거듭해서 밝혔는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386 정치인 전대협 1기 의장으로서 386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더라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자유한국당과의 이 원만한 대화와 타협 음. 이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둬 왔었던 게 사실인데 예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단군 이제 최악의 정쟁 상황이다. 음.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은 선택지가 많다. 뭐 이런 경고도 했고요. 실제로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 부분도 얘기를 했고 또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하면서 예. 소위 위원장 이 제1소위가 이제 선거법을 다루는 소위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음. 언급까지 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지금의 현재 상황, 이게 초당적인 대응이 시급한데 이 대일 결의안이 뭐 오늘 외통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이거 본회의 상정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예. 거기다가 추경안 처리에도 계속해서 이 조건을 붙고 이러니까 아예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그런 강경한 대응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발언 보니까 이인영 총무 발언 보니까 저쪽이 아파할 대목 그냥
에둘러 표현하는 거 없이 바로 콕콕 찔러버립디다. 그렇죠. 네네. 예. 그동안 아마 '이청무 너무 물컹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좀 들었는지 본인 본인도 너무 꼬여만 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총무 바뀌면 처음에 좀 자기 스타일로 뭔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팍팍 하니까 이 총무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나저나 나흘 전이었나요? 닷새 전이었나요? 청와대에서 왜 5당 대표 모였잖아요. 네네네.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조건 없이 간다." 그러고 "초당적 협력."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 했잖아요. 물론 네 일본 관계 그렇죠. 얘기가 3분의 2 였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네. 그때도 결국 그냥 모여서 "노력하자." 그런 발표문이나 하나 내고 또 물 건너 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당 태도가? 그러니까요. 지금 청와대나 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특히나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 이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 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회동에서 실제 일본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지금 거의 없던 일이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 특히 국회에서 이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의 네. 좀 강경한 입장이 이 좀 부각되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여론은 대단히 나빠지고 있고 아마 총선이 지금 8월 뭐 8월 됐다고 치고 약 8-9 개월 후인데 네네. 올 12 월부터는 뭐 완연한 총선 국면일 것이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총선 목전에 두고 코앞에 두고 너무 뭘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뭘 삐딱해서 그러나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이 좀 강경해진 데는 예.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좀 등에 업었다, 이런 판단도 예.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 포인트나 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급증이죠. 예 급등. 예, 8개월 만에 50%를 돌파를 했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40%가 넘어갔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3.2% 포인트 빠지면서 음. 2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뭐 여야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뭐 굳이 제가 따로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예예. 같고, 다만 지금 일본 그 경제보복 관련해서 이 외교부가 뒤로 빠진 채 지금 청와대가 상황을 총괄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거의 뭐 또 공격부터 홍보까지 1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청와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외교부, 그리고 산업자원 산업부 이런 산업자원부. 데가 지금 뒤로 빠져 있다, 인제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금 사실상 전면에 나선 뭐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군요. 주말에도 음 이틀간 뭐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논리적 기반도 제공하고 거의 뭐 일본 선거 상황도 분석하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인제 사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국내에서 인제 하도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고, 예. 그 직후에 지지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잠깐 반짝.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반일 기류, 음. 우리 사회에서 이 반일 기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을 전후해서 보면 이전까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양상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 정치권을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데 예.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음. 경제 뭐 그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 그건 사안만으로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예. 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성까지 예. 염두에 두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예.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역시 양 의원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많은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걸 봤고 또 머리가 어제 나쁜 오늘 지금 소생도 그런 아베 생각이 좀 일본 들었어요. 총리가 그 참여연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위반 사항을 우리 정부가 계속 뭐 방치하고 있다든지 뭐 위반을 하고 국가 간의 합의를 계속 어기고 있다 이런 지금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네. 일본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 동아시아 세력 구도의 재편까지도 지금 본인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내비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개헌하겠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청와대가 상황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음. 여지를 계속 열어두면서도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는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 조국석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음.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라는 점에서 보면 예. 사실 정책 부담이 본인이 이렇게 나섰을 때 정책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는 뭐가 돌아갈 수 있지만 아마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을 있는 하고 것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렇겠죠? 어, 예. 그 점에서 보면 오늘 사실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이 예. 조국석이 이렇게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그 했었던데요. 윤호중 사무총장인가 그랬던가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여의도 정치권에 정치인이 도대체 몇 명인데 뭐 하고 아니 그 있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는 그렇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가장 큰 스피커 그러니까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이 지지층이든 혹은 비지지층이든 간에 우리 파괴력이 국민들한테 그렇죠. 가장 큰 울림을 주고 파괴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사실 조국석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점에서 보면 여의도 여당 현역 정치인들 오히려 좀 반성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양 의원처럼. 대신 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예예. 이제 조국석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예. 이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하고 음흠. 앞으로의 진행될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본인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은 역사 전쟁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일본은 11월경에 있을 중의원 선거 그리고 내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보면 현 대립 국면은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고 보면 개전 초기에 해당하는 지금은 동리어 차원에서 조수석 등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좀 전열에 섰다가 나중에는 장기화 체제에 대비해서 역할 분담과 이런 걸 좀 정교하게 가다듬고 그 과정에서 한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예. 뭐 중요한 건 인제 청와대에서 전열을 어떻게 정비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건 인제 두고 봐야 할 사안이고 제가 네네. 주말에 이 뉴스 듣다가 '아 이거 내일 양 의원 통화 때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있어요. 이인영 어떤 얘기죠? 총무가 네. "단군 일의 최악의 정쟁." 이러면서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정원한다면
우리 민주당도 선택지가 많다 그랬는데 네네. 우리 깨놓고 한번 말해 봅시다. 선택지가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카드가 우리 손에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말 잘 안 떠오르던데. 뭐 아까 잠깐 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 이게 단순히 폭행 사건, 폭행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고 이게 국회법 위반 사항이면 예. 국회법 위반 사항일 경우에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도 네. 총선 출마 못 자체가 하는 거죠. 공세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총선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간 못 나중에 나오니까. 의원직 박탈이니까요. 예, 예. 박탈일 그러니까 뿐더러 5년간 그렇죠. 그리고 출마할 수 5년간 없으니까 출마할 수 국회로 없고요. 치면은 두 회기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일 수 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그리고 해당자가 59명인데. 그렇죠. 음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정개특위 관련한 운영 관련한 건데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 그러니까 선거법 부분을 다룰 예. 제1 소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뉘앙스로 비춰진 건 제1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안 주겠다. 자유한국당을 아예 배제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면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지금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패스트트랙 관련한 올라와 있는 이 선거 관련법을 이미 6월 국회 때 처리하자는 게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예.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거를 사실 끝내자. 그렇죠. 그거를 막았던 게 그래서 대화하고 타협 더 하자고 했던 게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인데 예, 예. 그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한 압박이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사실. 네. 그때 이총무가 당내를 다독거리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나라 이놈의 당은 정말 이름을 계속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부분적 손질이나 논의를 조금 하더라도 모양새 있게 가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완전 정상화하자 이렇게 겨우겨우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활동 기한도 연장하고. 네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은 나 여지껏 이인영 하던 식 아니겠다, 안 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한일 간이건 국회에서 두 1, 2당 간의 강대강 대결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예. 사실은 휴일인데 오늘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천명을 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조로 앞으로는 나가겠다라는 거를 미리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사실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는 겉으로는 저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해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으니까 예, 좀 뭐가 정리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데스크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논설위원이었습니다.